손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11월 12일 네.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네. 제일 좋아하는 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에 뭘 좀 잘못하는 바람에 뭘요? 아침에 여기 좀 흉터가 났는데 아니 지금 아침에 예. 혼자서 예. 맛있는 비빔밥 드시고 오신 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이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면도하다가 네. 살짝 비었는데요. 네네. 이게 피가 잘 안 멈추더라고요. 지혈이 잘 안 된다고요? 예,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 일부러 티 내시려고 이렇게 아닙니다, 밴드도 아닙니다. 안 붙이고 오신 그게 아니고 거죠? 이제 예. 잠깐만요. 이건 반칙이고 하여간 빨리 내려주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 보고 네네네. 보통 이제 자기 목소리를 듣거나 자기 얼굴 보면 화면에 비친 얼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싫죠.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침부터 피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액땜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운은 제가 네. 다 보장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운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을 좀 원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 이야기 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는 요 내용 오늘 보시면 와, 나 이제 이거 즐겨찾기 해놓고 늘 매달 봐야겠다. 이런 예. 생각 드실 만한 콘텐츠 플러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와 함께는 월가 이야기와 함께 또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은 다우는 살짝 힘을 못 썼는데 그렇습니다. 로스리천이 엄청 또 반등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네.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일 만에 반등한 시장인데 오를 만한 종목만 올랐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하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 제일 강한 주식이 주도주다라는 제목을 해갖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해보자는 관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관련 기업들이 급락 시에 보통 투자금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강한 주식이요? 예, 강한 급락 주식. 시에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걱정이 되시겠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덜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할 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나스닥인데 0.52% 상승했고요. 네. S&P 500이 0.05%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우는 0.44%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조정 뒤에 빠르게 좀 체력해 네, 본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뭐 아미노산을 좀 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실제 네. 그 인플레이션 때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그리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됐고요. 네. 다만 아쉬운 것은 다우가 좀 빠졌는데 네. 디즈니 때문에 빠진 걸로 그러니까 좀 확인됩니다. 지금 예. 어제도 저희가 방송 중에 디즈니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키워드는 실적이죠. 하락의 원인은.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하지만 조금 전에 장 끝나고 나서 네. 짐 크레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 디즈니 역시 팔면 후회한다. 걱정 하면서 마라. 가져가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바로 해서 오. 한번 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인데요. 일단 1번 오를 만한 주식이 올랐죠. 엔비디아, AMD, 퀄컴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반도체 강한 반등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한 3% 반등하는 모습 보여갖고 전반적으로 주식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은 금융주인데 금융주 역시 약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뱅크 어메리카 거의 사단치고 다시 한번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3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근데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초보 빠진 거는 뭐 큰 의미 네, 없다고 네. 보시면 되고 옆에 껴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옆에 껴있는 거? GM과 포드죠. 보이세요 이게? 저는 시력 굉장히 좋아요. GM과 네. 포드인데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기 때문에 네. 관련 내용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 그다음에 어제 GM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지금 우리의 북미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오. 더 이상 반도체 칩 부족이 문제가 안 된다는 오. 발표하면서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이 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오늘 유가가
소폭 내려왔지만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실적을 얘기할 때는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에너지다 말씀드립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큰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 에너지가 특히 미국에서도 뭐 비축률을 푼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향후에 유가는 조금 조정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네. 리오픈이 되면 네.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또 맞물리면은 그렇죠. 가격을 그래서 일단 쉽사리 내릴 수가 예, 없다. 그래서 내려갈 수 당분간은 없다. 강세를 가지 않을까.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비단 유가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늘 얘기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번. 5번부터 확인을 다시 해볼 건데요. 빨간색이네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인데 5번은 여행 관련주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 부킹 골디스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MAR이 보이십니까? 네. 메리 호텔. 어. 호텔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독일 쪽에서 네.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4차 웨이브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6번은 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가 화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7번이 바로 중요한 내용인데 디즈니가 실적이 좀 부진했고요. 네. 다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구독자의 부분인데 원래 900명이 넘어가는 걸 예상했는데 210만 명 증가로 굉장히 큰 미스를 보였다는 거. 그러게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짐 크레머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왔다. 급하게 그래서 올라왔다. 약간의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다만 그 그림 보시면 디즈니가 올라갈 때 가만히 앉아서 웃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같이 예. 반대 모습을 보여주면 보이시죠? 디즈니가 빠진 반면에 넷플릭스가 반등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예. 급하게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디즈니 주가를 보면은 거의 박스권 행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 매출의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테마파크라든지 영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영화 갈까요? 저희가 자유롭게? 일단 엄청나게 갈 만한 그런 영화가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팬데믹 그 2년 사이에 그럴 만한 영화를 개봉을 안 하거나 뭐 제작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전 지금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작품이 사실 그닥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밤에 슈카님하고. 네, 네. 슈카님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고요. 어떻게요? 영화 보러 영화가 가느냐. 영화관은 영화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팝콘 먹으러? 팝콘 먹으러 가거나 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자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졸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아침 새벽 6시부터 네. 슈카님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 뭐. 말씀. 피곤하실까봐 네. 잠을 깨어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영화관에는 멀티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예. 가겠지만 이제 공간이라는 제약도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영화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공포심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최근에? 저는 작년 초에 가고 안 갔던 것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초반에 살짝 가보고 예. 영화관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안 갔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스크 답답하죠. 쓰고 보기가. 그것도 이제 뭐 팝콘도 못 먹는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다 지금은 보니.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좀 먹습니까? 이번에 이제 11월부터 바뀌면서 그걸 얘기했어야죠. 팝콘 팝콘은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증가에 대한 표를 보여드릴 건데 바로 네. 조금 전에 갖고 온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는데 이미 영국은 크게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혹시 녹색이 보입니까? 네. 독일이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독일에서 무슨 축제라도 있었을까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미국도 약간 주춤해지고 고개를 있죠. 들었습니다. 미국 보시면 일단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네.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좀 맞습니다. 고개를 캐나다 들고 있네요. 모든 국가들이 꼬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인이 뭘지 뭐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너무 빨리 풀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락다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연도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 다 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100% 맞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은 분들이 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이 좀 예. 유명한 클럽들이 많아요. 베를린 이쪽에 이 클럽들이 많거든요. 젊은이들이 또 풀리면은 그렇죠. 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해되죠. 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만
너무 풀어지면 네. 다시 여기서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자 좀 방역 수칙을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내 집은 좀 팔아도 되겠니? 네. 근데 이미 보니까 다 그는 계획한 게 있었더라고요. 예, 이미 계약한 거죠. 네. 50억 달러의 주식을 팔았고요. 네. 제가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할 걸 결정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그쵸, 좀 그쵸.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사이에 투자기간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하락할 때 48시간 이내에 투자해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를 1000에서 1200까지 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 IB는 상당히 웃긴 IB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5월에 900, 700을 내렸고요. 지난 6월에 700, 750을 올렸고요. 지난 7월 750, 800을 다시 올립니다. 실적 전에 800에서 900을 올렸고 발표 후에 900, 100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뭐 계속 올리고 막 내리고 그러네요. 알아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직까지 중립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 IB가 매수견을 제시하면은 네. 상당분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나오는 거죠. 아예 이제 투자 의견까지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향 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금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두 가지 기업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존도 같은 기간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수 의견이고요. 4,370에서 4,360으로. 디테일합니다, 이분은. 그렇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이가 올라가는 네. 모습 보였다. 코스트코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매수 의견에 525에서 575까지 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런 기업들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엔비디아 확인합니다. 네. 엔비디아는요. 48시간 이내에 무려 4건의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서스캐나가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250, 360을 제시했고요.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235에서 350까지 올렸습니다. 이거는 100달러 올리는 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게요. 많이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리스트가 매수 의견에 257에 36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똑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에 34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는 300이라는 숫자가 뭐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가 하락 시에 오히려 IB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거나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종목들은 향후 네. 오히려 이런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끝으로 네. 워낙 핫한 종목이다 네, 보니까 네. 보여드립니다. 네. 일부 증권사에 상당히 많이 매수한다니까 리비안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인데 어제 122.99에 끝났습니다. 22% 예, 많이 급등이군요.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올랐습니다. 그냥 네. 끝입니다. 저는. 네, 올랐습니다. 예,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팩트만 전해드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음 얘기는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저희보다는 좀 더 그쵸. 많이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어떨까. 우리 요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리비안이요? 리비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인가요? 아니 어떻게 뭐 좋게 본다, 네. 나쁘게 본다. 저는 일단 뭐 루시드, 리비안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뭐 네, 새로운 그렇죠. 기업들 발굴하는 건 그렇습니다. 좋은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좋게 보는 것과 나 몰라라. 안 좋은 것을 나 몰라라 하고 관심 갖는 건 굉장히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 정도 톤이시면 네. 욕 먹지 않습니다. 아,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셨군요. 사실. 예. 아니 저희가 왜냐면 네. 대한민국 우리 주인분들이 야수의 심장 아닙니까? 네네. 야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과감히 합니다. 네. 하지만 약간 조금 더 신중하자. 그쵸.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에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이 정도는 뭐 빠지면 너무 당연한 게 그쵸.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리비안까지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주식을 알려달라고 했다. 만에 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내가 나를 대신해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내가 없어도 투자를 이어갈 가족을 위해 남긴 입문서, 사경인 회계사의 진심을 전하는 투자 이야기.
서경인 회계사와 주식 초보 아내의 쉽고 재미있는 질의응답형 스토리. 계좌 개설부터 주식을 사고 팔기까지 8일 만에 완성하는 서경인의 친절한 1:1 투자 과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6시 30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네. 왜냐면은 오늘 아침 라이브에는 5만 6만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네. 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지금 월모부에는 7,334분. 아직 배가 고픕니다. 예, 배가 고프죠. 여러분 친구 일가 친척분들에게 함께 6시 30분에 이 시각 모여달라고 좀 입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아, 이제 그런가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달쯤 돼서 뭐 아직까지도 네. 루키고요.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한민국 투자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정통으로 좀 네.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자하자. 그래서 네. 연지 한 2달쯤 됐고 제가 일주일에 한 너댓 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한 3,000명씩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주시면 한 100명 일주일에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네, 네. 만 명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남우 교수님과의 시간이 여기서 좀 30분이면은 어떻게 네. 보면 너무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긴 시간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써두시고요. 지금 나가시지 마시고 써두시고 방송 끝난 다음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주제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제가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그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저를 힘들게도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진짜 이 투자가는 똑똑하다. 이제 그렇게 느낀 투자가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현역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세계에서 성장주를 제일 투자를 잘하는 투자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가 좀 더 주목을 받은 게 그 우리 좀 전에도 얘기하신 테슬라를 그 2013년에 아무도 안 보고 이때 망한다고 그럴 때 $7부터 매입을 해서 한때는 지분을 8%를 보유한 2대 주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외부 투자가 중에 가장 지분이 많았죠. 그래서 한 종목으로 이미 한 5, 60조 이상 수익을 낸 대단한 그 투자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부 펀드인 KIC도 여기 펀드에 이미 투자가 돼 있고 국민연금도 투자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성과를 당연히 거뒀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장기 투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그 생각을 하나 좀 배울 점들이 시사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러 개 전문용사라고 펀드를 해야 되나요? 운영하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네.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런던에 이 펀드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가들이 직접 살 수 있죠. 런던에 이제 상장돼 있는 그런 펀드고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이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버크셔 사웨이 사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예, 유럽 예. 시장 예, 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네네. 관련한 기업을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펀드 자체를 네. 살 수 있죠. 대표적인 펀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려는 네네. 게 여기에 이제 펀드에 그 편입된 종목들.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펀드를 사서 뭐 그동안 여기가 그동안 얻은 성과를 뭐 앞으로 꼭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 공시가 되니까 그것을 더 참고해서 여기가 왜 샀을까. 가령 여기가 최근에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로를 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할 만하고 여기를 또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또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심층 분석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성장주 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를 좀 같이 발굴해서 우리도 좀 높은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현역일 때 그
가장 이제 뭐 1년에 한 반년 정도 6개월을 마케팅을 다닌 적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의 몸통이니까. 그러면 제일 긴장하는 게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에딘버러의 이제 베일리 기포드인데 그 진짜 똑똑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철학은 여기 제임스 앤더슨이라고 좀 띄워주시죠 자료. 네. 그 여기는 진짜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은 보지도 않고 우리한테는 1, 2년도 오히려 노이즈에 불과하다. 5년은 기업 경영 성과를 내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10년 이상 종목들을 장기 보유하고 당장 그 회사가 좋은 그 진전을 보이면 당장 적자가 나도 우리는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5년 동안 150% 오를 기업들을 주가 기준으로 찾습니다. 이게 연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 그 아까 말씀드린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그 성과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캐시 우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뭐 언니도 하겠죠. 아니에요. 65세시니까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도 옛날에 얼라이언스 캐피털이라는 큰 회사를 다녔고 여기 그 모기지 그 스코티시 모기지를 하는 베일리 기포드 둘 다 저희 고객이었어요. 잘 아는데 네. 베일리 기포드가 한 수가 아니고 한 두 수 정도 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크 ETF를 너무 그 추정하기보다는 네. 베일리 기포드를 추정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 10년 동안 펀드가 연 29% 올랐습니다. 연 30%. 과거 5년 동안은 연 35%. 근데 여기 특징이 그 노이즈를 잡음을 멀리 해라. 여기 보면 런던에서도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을 그렇게 투자를 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다.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요즘 한국은 성장성도 없다고 잘 안 만나준다 그러고 그 여기는 대학교의 연구소 R&D 이런 데를 후원을 해서 거기에서 다음 10년, 20년에 뭐가 리서치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이겠지만 모더나를 여기 또 처음부터 되게 일찍 투자한 데입니다.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데 초기 투자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단하죠, 되게. 그렇다면 다음 장이 가장 기대가 돼요. 이런 펀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탑10 종목이 뭔지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많이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이제 네. 홈페이지를 구글에서 그 베일리 기포드 치고 들어가시면 보는데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운 종목도 말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모더나 이것도 이제 초기부터 되게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나 TSMC를 안 사고 여기에 2천억 원짜리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성과는 좋지만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근데 ASML은 슈퍼 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뭐 수익성도 높고 그래서 실제 ASML 주가 성과가 삼성전자나 TSMC보다 더 좋았습니다. 테슬라 많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니오 우리 여기서 많이 들고 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배민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로 여기는 독일에 상장돼 있고 아마존, 구글, 알파벳 여기도 다 초기 투자 갑니다. 그래서 뭐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접하고 우리 그 구독자들도 많이 투자한 종목들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10대 종목을 봤는데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수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특히나 이제 모더나가 1등인 게 저는 모더나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모더나 뭐 몇 최근에 년 매수한 게 전부터 들고 아니겠죠? 있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7불일 때 네, 지금 우리 7불 때. 1000불이 넘죠. 그다음 야, 진짜 쌌네요 예전에. 네. 그때는 뭐 망한다고 사람들이 보통 예, 생각할 그렇습니다. 때죠. 예.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데 거의 다 초기 투자갑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어떤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갖고 투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자하는 원칙은 여기 뭐 홈페이지 보면 다 들어가면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돼야 된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남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뛰어난 CEO, 창업자가 있어야 되고 기업 문화가 다이내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장의 확장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기차, 전자, 상거래, 클라우드, 뭐 파킨슨병 같이 시장 규모가 몇 배가 아닌 몇십
배, 몇백 배로 커질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데만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업체랑은 다른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면 다른 그 우리 내연기관 업체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그 기업 문화가 다이나믹해서 창업 정신이 있어야 된다. 테슬라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기업이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아주 똑똑하고 일론 머스크 같이 똑똑하고 제프 베조스 같이 똑똑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지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이들 대주주와 같은 배를 탄 것처럼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튀는 발언을 하지만 이 사람이 테슬라 지분 17%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그 나쁜 뜻을 갖고 무슨 다른 짓을 할 리는 전혀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제일 강조를 합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게 테슬라는 어떻게 7불 때부터 야, 진짜 대박이네요. 샀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채팅창 보니까 7불 때 펀드에서 얼마나 샀는지 궁금하다는데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네. 여기가 뭐 한 이미 5년 전부터도 2대 주주였습니다. 8%를 들고 있는. 2대 주주. 예, 예. 그럼 수조 원을 벌었겠네요. 그러니까 50조 원이 넘죠. 50조 원. 어휴. 그러니까 작년에 펀드 규정상 강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비중이 비중이 커졌기 크니까. 때문에 그래서 일부 팔아서 한 30조 원 이익을 챙겼고 지금도 보유 지분 가치가 한 4, 50조 원쯤 될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단가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테슬라를 투자했나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면 여기가 이제 그 핵심 이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후 변화 온난화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차의 보급이고 그래서 가장 검증된 간판 기업인 테슬라를 산 거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몇백 배 커질 걸 확신했고 일론 머스크의 높은 그 점수를 애당초 준 거죠. 이 사람이 단점도 있지만 천재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기업가 정신이 있고 그래서 조직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샀는지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많이 밝혀줍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이 좀 영어여서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항상 계속 살펴보면 네.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봤고요. 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얘기 나오면서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고 이전에 또 많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비교를 그렇게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지금 내용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어느 것이 유망하다고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네. 엄청나게 좋은 네, 기업 네.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아직까지 실제 뭐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매출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용만 뭐 몇조 원씩 계속 쓰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때 투자가 어려울 때 가령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무엇이 좋냐 할 때 우리가 전략적인 투자가여서 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뭐를 사겠냐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60조 원이 있으면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지 쿠팡을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거꾸로 테슬라, 리비안을 단순 비교를 하면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1조 달러가 있으면 장 부사장님이 1조 달러가 있으면 테슬라 기업 하나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리비안 10개를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달러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테슬라를 아마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재무 성과가 아직 없으니까 리비안이 우리가 이것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잠재력은 있지만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검증된 테슬라가 좀 비교 우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리비안도 뭐 잠재력은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뒤에는 사실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비안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아마존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CEO가 그 네. RJ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주를 찾을 때 두 가지를 봤다고 돼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 잘하는데 그게 아마존이고 두 번째는 그 픽업 트럭. 미국인들은 픽업 트럭을 약간 농부같이 이제 그거를 많이 보는데 그걸 잘하는데 포드가 잘하죠. 그래서 두 군데를 인바이트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자율주행 전 세계 업체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젊은 사장분을 만났는데
테슬라가 얼만큼 앞서 있냐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4, 5년 정도 앞서 있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테슬라랑은 일 안 하고 딴 데랑 하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내공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 테슬라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배터리 기술이 여기가 엄청나게 뛰어난데 그 여기 보면 이제 JB 스트로벨이라고 좀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 10몇 년 동안 배터리의 그 R&D 제조 모든 거를 그 마스터한 장인이거든요. 스탠포드 출신인데 이제 이런 거물들이 그 요소에 있어서 그 테슬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다 자체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웃소싱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멋있는 디자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 뒤에는 엄청난 사람을 쓰는 용병술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테슬라가 여기까지 왔다. 그 차이는 좁히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 테슬라가 7달러에서 지금 이 정도 주가면 몇 배가 올라온 겁니까? 빠르게 계산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앵커님. 여앵커가 저 수학 안 된다니까요. 하여간 몇 번이나 150배가 올라온 건데 그렇죠? 예. 150배가 올라왔다는 네. 이런 내용 자체가 리비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고 뭐 리오토, 샤오펑까지 네. 관심이 커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심지어 루시드 아니면 뭐 디콜라까지 관심이 커지는 건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쟁 그러니까 다 업체들이.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 그 중에서 만약에 진짜 된다 그러면 하나를 잘 고르면 좋은데 그런 힌트 같은 거 뭐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아, 근데 그거 알아보는 게 가장 그러니까 뭐 어렵죠. 그게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테슬라가 좀 더 위험을 감안하면 리스크 감안하면 좀 더 안정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데 아까 여기 그 베일리 기포드는 니오를 들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한번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게 네.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좋으면 터지는 잭팟이 터지는데 네네. 안 돼 버리면 그쵸, 그쵸. 그것만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저는 사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 모두 종목이 잡음 없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리스크를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 보지 마시고 꼭 네, 그렇죠. 확인하고 투자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분기 계속 연말 오면은 아, 정말 올해도 연말 랠리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맛배기로 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제 같은 일단 차트인데 미국은 항상 그 4분기 이게 이제 지난 한 35년 동안 미국 그 S&P 주가의 그 횡보거든요, 움직임. 그러니까 연한 10% 정도 오르고 3분기 쉬었다가 11월, 12월에 급등을 하는. 근데 이제 금년에는 10월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난 며칠 사이에 이제 그저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네. 하지만 우리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한텐 이게 뭐 큰 급락이 아니라 뭐 조정 내지 횡보 그런 국면으로 가면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마음의 준비는 좀 항상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주식 시장에 좋은 그 시그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 보면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졌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그렇죠. 건 단기, 중기, 장기 그 금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냐. 그래서 단기 금리는 최근에 올라갔고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주 높게 나오고 나서 장기 금리는 어제도 떨어져서 네, 그렇죠. 30년짜리가 그 1.9%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 증권사 이머징 마켓 트레이딩 헤드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지금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내년 여름쯤 되면 페드가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올릴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컴비네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돼서 금리가 좀 높아지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골드만 같은 이제 월가 증권사들이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 이 그림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 달 전쯤 낸 자료를 보면 내년 초까지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은 계속 더 가속화된다. 지금부터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가 끝나는 내년 6, 7월이 돼도 인플레이션이 한 4% 이상 5%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그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요즘 우리가 이 그 공급의 커스트의 문제만 얘기하는데 월가에서는 최근에 이게 너무 이제 수요가 또 과도해서 그래서 실제 수요 공급의 동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한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장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좋았고 최근에도 좋은 거는 계속 수익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분기에 마진이 나빠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의 거의 모든 기업 S&P 500 기업을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됐는데 지금은 가격 인상을 시키려 그래도 국내에도 보면 그래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값을 1,000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가 요즘 식당들도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데는 값을 올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소비자들이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싸다. 심지어 뭐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쌍용차도 심지어 차값을 올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놀랍죠. 근데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저항이 있어서 결국 이번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 마진 프레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타격을 안 입는 업종 그다음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 바로 다음 장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에 또 마침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네. 이제 그림을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S&P 1,500 기업 중에서 프라이싱 파워,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올라갈 때 고객한테 정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업종인데 네. 필수 소비재, 통신. 여기 통신에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 알파벳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그다음에 경기 관련 소비재, 헬스케어. 그러니까 여기 업종들은 특히 그 대표적인 기업들은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서 원가가 계속 올라가도 고객한테 그걸 전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몇몇 기업들을 보면 헐시 같은 데는 10월 초에 초콜릿 가격을 9% 올렸습니다. 우리 뭐 그래도 초콜릿은 계속 먹겠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9% 가격을 올린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고 펩시 같은 데는 그 이미 가격을 올렸고 내년 초에도 올린다고 하고 P&G 우리 뭐 대표적인 생필품 회사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스티로우도 가격을 올리고 있고 뭐 대표적인 기업이어서 프라이싱 파워가 있죠. 네. 테슬라도 이번에 뭐 모델 S, 모델 3 다 값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는 물론 이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면 성장성의 문제가 돼서 주가가 타격을 받겠지만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업 이익의 타격은 없어서 빅테크는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 부분도 가격이 정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 앞으로 6개월, 12개월을 잘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오늘 주옥 같은 내용들 그렇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들께 그래요?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도 네. 많이 드렸어요. 메모를 꼭 해두시고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베일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예, 공개한다고요? 홈페이지에 한 달에 네. 한 번씩 공개가 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없었는데 탑 10으로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 그러네요. 이런 거 네, 이제 네. 팁을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자세한 또 길게 우리 이남우 교수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입니다. 네, 예, 좋은 잘 주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생존이라는 단어를 저는 들으니까 네. 사실 생존하면 약간 그 약자나 그 먹이사슬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이런 강의를 보면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스로 더 일어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시적으로 말씀하셨고 고차원적인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데이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꼭 차트 보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데이터. 이 강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가지고 한 뭐 많이 35,000 명? 아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예, 예. 유치한 표현 오늘 참 예. 재밌게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예. 이번 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년 교수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머리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오늘 시장 이야기 가장 먼저 또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디즈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요? 부사장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차트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웬만한 첫 화면에 차트를 안 갖고 오는데 이거 첫 화면을 띄워야 보여드려야 되는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래도 준비한 틀어만 거니까 와야죠. 준비한 네. 거니까 보겠는데요. 하여튼 S&P 500과 나스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다우지수가 떨어졌는데 뭐 S&P 500도 올라간 건 아니죠. 0.00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디즈니의 하락은 한마디로 다우지수 덕분이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위에 보이는 거가요. 위에 보이는 게 다우의 금년부터 움직입니다. 예. 금년 이제 물론 S&P 500보다 더 올라갔지만 올라갔죠. 근데 오늘 이제 S&P도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는데요. 너무나 이게 디즈니죠. 디코플링. 이게 제가 왜 보이느냐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디즈니가 거의 10년 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최대의 다이버전스가 7년만 8년만을 얘기하는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떤 디즈니 플러스 자체가 작년에 이제 지금이야 또 넷플릭스 때문에 난리지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또 디즈니 플러스의 해였거든요. 실적이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디즈니 플러스가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가입자가 1억 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엄청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워낙은 당초 2023년의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거거든요. 그에 따른 약간의 반작용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적만 갖고 얘기하면은요. 월가의 목표 주가가 오늘 최소 7곳 아마 더 있을 텐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갖고 왔습니다. 7곳이 오늘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목표 주가가 7곳 내렸고 오히려 어트랜트 에코티는 상당히 많이 내렸었고 20% 여기 내렸잖아요. 돌돌궁에서 170까지 내렸다는 거 20% 내렸기 때문에 꽤 기분 나쁜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은 최소 한 곳이 내렸거든요.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주식만 주로 하셨던 분들은 차트 갖고 많이 판단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진짜 중요한데 이런 차트 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현재까지 나온 건데요. 이게 보시면 초록색은 매수견 그리고 노란색이죠. 아래쪽이 중립의견입니다. 매도는 아예 다행스럽게 아직 없는데요. 이게 매수견이 금년 9월에 83%까지 갔다가 77, 오늘 현재 74로 훅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중립의견이 조금 늘어났죠. 네. 그래서 요런 흐름, 요건 이제 주가가 되겠고요. 요건 이제 목표 주가 평균인데요. 목표 주가 조금씩 내려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주가 확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얘기를 우리가 흔한 얘기로 기간 조정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다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엄청 욕 먹죠. 제가 또. 이게 안 올라가고 있고 디즈가 떨어졌는데 사실 저 연말에 또 늘 거거든요. 연말에 유망 종목을 또 할 텐데 짐 크레이머도 긍정적 의견은 여전히 재확인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시각은으로 보아야 된다 이거를. 왜냐하면 단기적인 어떤 약세름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불가피하죠.
늘 얘기하지만 가이던스나 이런 것도 약간 썰렁이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목표 주가는 내립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 내리는 게 없으면 오히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투자 의견은 지금 건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 거의 똑같은 거가 어저께 같은 경우요. 어저께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코인베이스는 주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목표 주가 엄청 올렸죠. 그렇습니다. 투자 의견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디즈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디즈니부터 먼저 좀 정리해드렸고요. 네. 앞서 그다음 이제 종목. 이남호 교수께서 프라이싱 파워 네.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프라이싱 파워가 진짜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셨었는데 그런 그 가격 결정력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시리즈들이 뭐냐면 앞서 이제 테슬라도 말씀하시고 뭐 에스테로더도 얘기하고 뭐 좋아하는 것 있고 저도 좋아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쉽게 해서 명품 라인들이에요. 사실 명품 라인들은 사실 테이퍼스트리가 아주 명품 코치가 아주 명품보다는 중가권이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네, 미국에. 그리고 그런 것들인데 이 예를 들어 루비통 이런 것들 샤넬 같은 매번 올리잖아요. 매년. 그쵸. 그거는 사실 인플레랑 상관없이 올리잖아요. 근데 또 올리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 결정력인데 테이프스트리도 그런 거에 약간 쫓아갈 정도는 아니겠으나 이것도 가격 결정력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다가 오늘 또 실적이 또 좋게 나갔죠.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테이프스트리가 배당을 조금씩 올려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테이프스트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은 모르지만 아마 여성분들 아마 코치를 하시고 코치. 예, 그래서 무슨 스페이드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옷이나 이런 것들. 케이트 스페이드. 케이트 스페이드인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브랜드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유명한 건데 제가 전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비싸지는 않고 조금 미들급 네. 정도 되는 그런 브랜드. 저희 마이크 지인이- 코스는 여기 아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인이 이걸 좋아해요. 코치. 예, 코치. 예, 저희 지인. 저 대학교 때 엄청 샀어요. 네, 그때 라인이죠. 대학하고 첫 직장 들어갈 네. 때 저희 지인이 이런 거 좀 20대들이 좋아하고 살수 있고요. 있는? 네, 그래갖고 그 스페이드를 제가 무슨 스페이드? 케이트 스페이드. 케이트 스페이드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쫓아가서 같이 뭐 사느냐고. 네.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아마 오늘 실적 때문에 올랐지만 앞선 코너 아까 혹시 지금 보신 분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제 이 코너도 중요했지만 오늘은 가격 결정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남호 교수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오늘 주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은 올라가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격적으로. 왜냐하면 제 성격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걸 또 원하시면 괜찮아요. 똑같은 거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지금 아까 디즈니 같은 거 떨어지고 막 사야 된다 그런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궁금히 여기시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 실적도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앞으로 좀 회복될 만한 것들.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이 이쪽에 나온다 보고 있고 여행. 항공보다는 크루즈를 해야 된다. 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1인인데요. 미리 보여주는 주가는 재미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재미없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얄 캐리비안 이거는 그리고 카니발 크루즈 다 똑같습니다. 네. 로얄 캐리비안의 CEO는 CEO 최장수 CEO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합니다. 40몇 년인가 30년이 있고 이런 몇 살, 70대 맞아요. 중반이신데 왜 정력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따를 이 여행 업계에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여행 업계 인터뷰를 많이 한 분이 두 분 있어요 지금요. 그게 한쪽에서는 로얄 캐리비안이었고 젊은 세대에서는 에어비앤비죠. 네, 그쪽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텐데 주가는 에어비앤비만 하더라도 주가 올라가다 약간 또 뭐 5% 또 떨어져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요. 한 3개 정도 제가 다 보고 아주 핵심만 키워드만 말씀드릴 텐데 최악은 끝났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 카니발 업계에서요. 카니발 크루즈 업계에서 최악은 끝났고 내년 여름은 최고의 여름이라뇨. 내년 여름, 네, 여름 최고의 여름이고. 그리고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뽑아 갖고 왔는데요. 9개월 크루즈 상품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물밀듯이 예약 주문 예약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요. 9개월 크루즈는 정확하게 274박입니다. 배에서 계속 네. 와. 기존 최장이 245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거는 바이킹 크루즈라는 곳에서 했었는데 자그네 이번에 고민하다가 274박 9개월짜리 했는데 물밀듯이 관심을 많이 의문을 하고 있고 뭐 주문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 가격이 뭐 텍스나 서비스 다 빼고 아주 기본 가격이 두당 그러니까 한 명당이죠. 한 명당 66,000달러부터 112,200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하고 먹고 이런 거 다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먹는 거는 다 거저지만 그 약간 또 옵션 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약간 차이가 날 텐데 여튼 기본이 6만 6천, 그러니까 8천만에서 1억 4천 이 정도가 이제 기본 가격. 이런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엄청나게 지금 상담, 관심, 주문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가려고 막 알아보고 뭐 예약도 사실 했었어요. 크루즈요? 네, 했었는데 그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다들 왜 야외 나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가 보이는 뷰랑 오션 뷰랑 실내 뷰 약간 그 차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그냥 30% 40% 가격 훅 차이가 난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바깥에 꼭 내다볼 일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여행 가시더라도 제주도 가더라도 오션 뷰냐 마운틴 뷰냐 바다를 보냐 시티 산을 뷰냐. 보느냐 아니면 제일 싼 거가 그거죠. 말은 멋있게 했지만 시티 뷰죠. 시티 뷰. 시티 뷰 뒷골목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가격 차이는 엄청난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 더 비싼 거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발표한 거는 6만 6천 원에서 11만 2천 원.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보시면 재미없죠 이게.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 이제 올라다 갖고 이게 워낙 2020년 그 전도 상당 위에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제가 왜 말씀드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나 지금 내년에 큰 회복을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런 걸 몇 개 찾고 있거든요. 연말에 발표하려고 저희 미주에서 발표하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실 때 똑같아요. 이거랑 항공주냐를 보셔야 돼요. 항공주. 항공주도 이런 그림입니다. 항공주도. 이것도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피셜이지만 항공주보단 크루즈가 낫다고 보고 있는 게 항공주는 제 경험을 보면 비행기 값이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비행기 값이 내리기만 했고 무한 경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비행기가 하나밖에 없었죠.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 생겼죠. 그다음에 수많은 중저가. 저비용 정확한 용은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겼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이슈가 되면서 뭐 하나 문제되면서 합병 하다가 오히려 하나가 또 생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시죠? 우리나라가 저비용으로 미국 가는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격은 대한항공보다 넓게 여기나 나온 게 있어요. 뭐죠? 그게 프리미엄가 에어 프리미엄가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한 3년 전부터 준비해 갖고 허가가 났어요. 그래갖고 비행기는 벌써 2대인가 도입됐을걸요? 아마 에어 프리미엄가 그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프레미아. 프레미아라고 에어 있긴 하네요. 프레미아? 네. 네, 그게 그겁니다. 그게 저비용인데 저 여태까지 저비용은 하와이까지밖에 안 나갔어 우리나라. 네. 왜냐하면 이게 작습니다. 그 200 몇십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 제일 많이 타는 거. 4시간 5시간까지 가는 거.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저기까지 간 거가 하와이 간 게 제일 멀리 간 겁니다. LC 그 로얄 그 저비용 항공으로. 네, 네. 근데 이번에 저비용 항공인데 그게 간격이 넓습니다. 하여튼 대한항공보다 넓다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건데 어떤 가격이 더 싸질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건데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보다 싸게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전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크루즈는 갑자기 더 많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경쟁이 더 생기지는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건데 다만 전제 조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주가. 그래서 이런 것들 매일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일정 수준에서 조금 정도는 정말 긴 흐름으로서 떨어진 거에서 한번 찾아볼 분들은 이런 지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뭐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팬덤 이전 수준까지 한번 회복해보자. 그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것이 근데 맞고. 교수님 보시기에 1억이잖아요 한 명당. 네네. 그 사람이 좀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가겠지만. 엄청 많다고 보죠. 저는. 저희가 뭐 저는 뭐 은퇴하고서 전 여행 세계에서 시간이 그 거의 없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예. 저기 뭡니까 그 우주에서도 48시간 휙 도는 것도 지금 300명, 500명인데 이 정도 뭐 많이 있겠죠. 이거 얼마나 가입하는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통계 나오면. 네, 뭐 지금 또 광고 많이 홍보하겠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또 그 강의 한번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픈이 됐죠? 네. 오픈됐나요? 네, 오픈됐습니다. 오픈됐습니다. 네,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강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7일. 27일. 네. 27일, 토요일. 11월 27일 네.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부터 1시까지 네. 합니다. 여기서. 딱딱 맞네요, 저희. 여기서.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관심이 지금 뜨거워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강의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3프로 TV에도 링크 올려둘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지금 좋을 것 당장은 같습니다. 미주미에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한 40~50불밖에 안 남았단 네.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연말 산타 랠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강했던 경험이 많다고 웰스파고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 가시면 제가 엊그저께 한번 은행 갔는데 딴 데 했더니 연금 계좌 있으세요? 딱 하는 거예요. 요새 혜택 많이 받으려면 연말에 가입하셔야죠.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돈을 더 낸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연초되면 올해는 나도 주식으로 투자 한번 해봐야지 연초에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강했던 이런 것도 있겠고요. 이번에 다 해당되지만 쇼핑 시즌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 주식이 더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멘텀 주식이란 것이 아마 미국 주식을 좀 하셨던 분은 이해를 하시지만 네. 한국에서의 모멘텀은 그냥 재료입니다. 재료. 수급 재료, 뉴스 모멘텀, 수급 모멘텀, 뭐 정책 모멘텀 있는데 미국에서는 웬만한 앞에 특정한 단어가 이 모멘텀 이런 특정한 모멘텀 말이 없었을 때 일반적으로 모멘텀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주식을 모멘텀. 올라가는 주식. 근데 올라가는 주식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주일 평균, 30일 평균, 뭐 6일 평균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모멘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연말에는 강했던 주식이 더 가더라. 몇 가지 보면 익스피디아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최근에 2, 3일 쓰지만 주봉은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를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이건 웬만한 에너지들이 여기 섞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웰스파고에서 2021년 연말 기대 모멘텀 주식 12개를 딱 뽑아놨어요. 제가 샘플로 몇 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여기에도 테이프스트리가 이미 들어가고 에스테라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캡처 떠두시고 각각 한번 쳐보세요. 네. 이번 은행주에서도 몇 개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은행이 우리 부사장님이 좋아하시고 저도 좀 선호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딱 들어가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인투잇이라는 회사는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인투잇은 한국에 계신 분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하신 분 들어나 보셨지만 대신에 미국, 캐나다, 유럽 계신 분은 유학생으로 잠깐 계신 분 빼놓고 모두 다 합니다. 이 회사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인투이트는 이름을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하는 거가 터보텍스입니다. 터보텍스란 거는 그래갖고 미국이나 서양은 전부 다 개인이 소득 보고를 1년에 하면 다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우리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보고할 때 쉽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소득 보고하는 툴이거든요. 온라인도 있고 CD도 있는데 다 다운로드 받죠. 그게 인투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이니까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캡처할 시간 드렸고요. 요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예 또 ETF를 오늘 깔끔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모멘텀 ETF도 있다는 거. MTUM 있다는 것도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그 안에? 여기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테슬라 들어가 있고 JP모건 여기도 또 BH가 또 들어 있네요. 디즈니 떨어 있지만 뭐 없고요. 페이팔, 알파벳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것도 테슬라가 되겠고요. 저희 또 주말에는 또 잠깐 홍보 아닌 홍보해드리면 주말에 또 내일 10시에는 저희가 매번 저희가 주말 라이브를 있으니까 내일 10시거든요. 내일 10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윤 교수와 함께 월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가기 싫은데요? 네, 가셔야죠. 네, 가야 방을 됩니까? 뺄 네,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네. 김프로님께서는 들어오셨네요. 자,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